제가 이런 방송이나 이런 부분은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 코로나 덕분에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보는 게 굉장히 오래됐죠. 인문학 강의를 좋아하는 분들도 어떤 강연장이나 그리고 좋은 강연에 가신 적이 꽤 오래 전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일자리 잃었죠. 네, 저는 인문학 강의와 그리고 심리학 강연을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2020년,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겠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생업에 좀 지장을 받으시거나 또 어려운 환경이 또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아마 저처럼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많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사실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좀 보냈어요. 뭐 의외로 좋더라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차원이. 근데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한번 인터넷 방송 해본 거 어떻겠냐고, 그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정말 저는 트위치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 저 유튜브는 알고 있는데, 아프리카도 알고 있고, 근데 트위치라는 저는 인터넷 방송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좀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속이 좀 복잡해서 제가 좀 좋아하는 좀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매니저님이 트위치로 하시는 거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터넷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부족한 가운데 지금 인터넷 방송을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많이 다루고자 또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네이버 카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를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저희 채널 밑에 보시면 이 인터넷 브라우저나 그리고 그 앱을 통해서 들어오셨다면 그 화면을 밑으로 내려보시면 거기에 패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 정보 패널을 보시고 클릭하시면 네이버 카페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가입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이제 스케줄도 알려드리지만,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겪고 계신 많은 문제들, 또 궁금하신 거, 어떤 고민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사연들, 그것을 이제 방송에서 진행하는 프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페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은 현재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왜냐면 뭐 방송 채널 열고 뭐 저 혼자 그냥 매니저님하고 둘이 뭐 숨바꼭질하고 해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방송대로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계획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 2시간은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 유익하실 만한, 또 재밌는 좀 그런, 또 좀 핵심을 좀 찌르는, 많은 분들이 사실 심리학, 인문학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억하고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바와 좀 다른 부분들이 또 아마 제가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유익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강연과 토크를 이제 평일, 화요일, 목요일 날 오늘 이 시간처럼 10시에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말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한 주간 또 열심히 또 살아오시고, 그리고 여러 일들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유가 그 노래 불렀죠. 금요일 시간 어떠냐고. 근데 저는 토요일이 마음에 들어서 토요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담 온에어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온에어가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방송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상담하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겠다는 의미가 또 있고요. 그리고 온에어를 좀 소리내서 읽어보면 원해요 라고 좀 비슷하게 들려서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금요일 시간 원해요. 그래서 상담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다, 이런 의미로 상담 원해요라고 이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이 코너가 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은 우리 이렇게 한 주를 마감할 수 없잖아요. 너무 속상할 겁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또다시 우리는 맞죠? 바쁜 듯이 또 미친 듯이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작은 차원에서 이걸 카지노로 하긴 좀 그렇고, 그러나 우리 성성 박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기린 오락실이라 이름 붙여봤습니다. 이 오락실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채팅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예, 월화수목금 다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미흡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락실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참여비에서 이렇게 코인 넣듯이 우리 오락실 가면 동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전 넣고 나면 어떻게 돼요? 끝판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아쉽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거기에 따른 굉장한 보상을 드릴 수 있는 마치 슬롯머신 우리 어썸 한나님이 올려주신 슬롯머신처럼 정말 운입니다. 운. 그런데 굉장한 운이 기다릴 수도 있는 아마 아주 재밌는 소통의 경마 게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아래에 있는 내용 잠깐만 한번 보면요, 스케줄은 매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조금씩의 변동이 있을 때 트위치나 네이버 카페로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심리학 강연과 인문학 토크는 중간마다 잠깐씩 쉬는 개념으로 바깥 게임을 운영하고자 해요. 뭐 복불복 게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강연을 잘 듣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도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연 중에 갑자기 막간 게임을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듣고 계시다가 정답을 맞춘다든지 그 게임에 어떤 주어진 조건을 맞추신다고 하면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항시 준비된 그 인터넷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방송을 내가 놓쳤다, 그 방송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직은 유튜브 채널이 없어요. 왜냐면은 영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 우리 채널이 이제 첫 방송 이후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트위치에도 이제 올려놓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항상 방송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부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심리학을 맴도는 당신에게 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맴당, 심리학을 맴돈다라는 표현을 제가 좀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심리학을 좋아하는 당신에게, 아니면 심리학을 궁금해하는 당신에게. 딱 들어봐도 되게 식상하죠, 그죠? 근데 맴돈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아서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심리학을 맴돈다라는 표현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넣었거든요. 심리학을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일 겁니다. 예를 들면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까?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도 정말 나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싶고, 그리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고, 그래서 심리학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뭐 이제 주변에 이제 나의 친구들,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 그렇게 우린 심리학을 접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에 관심을 갖죠. 그런데 우리 맴돌아요. 왜냐면은 심리학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그런 정보들은 많지만 여러분들에게 심리학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그런 채널과 코너는 저도 아직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잘 정보가 부족해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핸섬 기린 채널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는 적어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첫 이 강연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내면의 그런 복잡 미묘한 나의 감정들, 내 생각들을 우리가 위해서 심리학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심리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마 이 핸섬 기린 채널에 오신 분들은 심리학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인이 권했을 때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심리학이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심리학에 대해서 의외의 좀 내용들을 오늘 많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듣고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심리학이라고 하는 우리의 수많은 생각이 가장 이것과 멀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심리학이라 하면은 막 울고 웃기는 우리 그 상담사님들을 생각을 해요. 그죠? 어떤 저보다도 더 훨씬 말주변 좋으시고 또 말재주 좋으신 우리 그런 강사님들 많으시잖아요. 뭐 심리학 쪽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강연으로 치면 우리 또 김창옥 교수님, 우리 그런 분들, 사람을 좀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강연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해주는 이게 우리에게 뭐가 돼 있냐면 심리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접하고 또 요즘에 최근에 좀 한간에 유행하고 있는 MBTI 그 심리 검사 열심히 해보시고 또 나는 심리학 검사 많이 받아봤어요 이러신 분들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심리학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단 근데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더 체계적이에요. 좀 감정적이지가 않고. 자, 무슨 말인지 여기에 보면 두 가지 큰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기초 그리고 응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심리학도 당연히 학문이니까 기초가 있겠죠. 근데 그 기초를 보면 여기에 이게 다 못담아냈어요. 이게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이상 생물, 인지, 비교 문화, 차이, 발달, 진화 뭐 등등등등등 뭐 실험 뭐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초라고 말하는 것이 심리학에 있고 그 위에 이제 응용 심리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학이 기초 심리학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보시면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MBTI, 요즘에 MBTI는 대부분 많이 아시죠? 그런데 옆에 보시면 이 캡티라고 해서 한국에서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을 한국인에 맞게 개량한 한국형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좀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애니어라고 하는 ENTP 아주 활발하신 부분이 있으시겠네요. 자, 근데 캡티 우리 이제 그 한국 애니어그램 그리고 뭐 다중지능 검사 등등 여기에 제가 다 적지 못한 수많은 우리 심리 검사들 있죠. 여러분들이 보통 심리학을 접한다 하면 강연 아니면 대부분 이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소소한 심리 테스트까지 포함합시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게 다 기초 심리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왜 위키백과에서 그 캡처를 떠왔냐면 여러분들 축구 선수가 훈련만 실컷 하고 축구에 대한 이론만 실컷 공부하고 실컷 훈련하고 경기에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설령 축구에 대한 나름의 철학과 축구에 대한 굉장한 열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축구를 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하겠죠. 뭐 혼자 훈련할 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자, 우리가 축구를 잘한다고 어디서 알아요? 경기에서 뛰어보면 알죠. 네, 제가 실컷 너무 강조했나 모르겠네요. 자, 우리 실컷 기초만 닦고 그것을 실전에 적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별로 아주 뭐 훌륭한 모습이라고 보진 않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방금 그렇게 검사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그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고 내 유형은 이런 유형이야 라고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기초 심리학의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드린 비유를 잘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은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네, 지금 시간이 너무 말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다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도 오셔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나름의 상술. 자, 여러분 근데 벌써 어려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어렵게 접하게 하려고 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왕창 지금 적어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처럼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심리학이 왜 공부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드릴 건데요. 여러분 기초 심리학이라 하면 심리학은 과학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심리학은 200년 정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대충 한 약 150년 그 정도 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검사와 수많은 통계와 수많은 측정과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자, 그렇게 만든 걸 이제 써먹기 위해서 뭐 스포츠 심리, 뭐 범죄 심리, 여러분들이 써한 것만 몇 개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뭐 법, 맞죠? 법에도 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 심리라고. 이런 것들에 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에 관해서,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모여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예. 그런데 그 응용 심리학을 이제 가지고 또 이 기초와 응용을 모두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심리학이 와닿게 만드는 게 이 제일 위에 있는 두 개인 거예요. 자, 내가 많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사를 찾아가서 저 상담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담 심리학이에요. 그냥 이 상세한 내용보다는 일단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보통 내가 어떤 고민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난 이미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를 겪고 있어.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강하게 해결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병원을 갈 때도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임상심리학으로 여러분들이 심리학으로 상담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기초심리학이란 것이 없고는 당연히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기초심리학이라고 하는 거 위에 그런 단계가 왜 있을까요? 응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 안내를 해주나요? 그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과 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접목시키는 역할은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심리학을 좀 잘못 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심리 검사만 의존하는 분. 자, 네, 친절한 달수씨, 예, 셋다 근데 셋다 하시면 아마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리 검사만 의존하는 게 근데 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심리 검사를 해야 나에 대해서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심리 검사를 하고 나에 대해서 아는 것까지서 멈춰서 문제인 거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유형에 대한 선입견을 가져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A형은 이렇다, B형은 이렇다. 우리 혈액형 심리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일단 혈액형 심리학도 심리학을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로 만들어진 기초 심리학이죠. 자, 우리 앞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A형은 이렇다, B형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말에는 괄호하고 뒤에 이런 의미가 더 있어요, 여러분. A형은 세심한 사람이 다수이다. 예, 여러분 항상 통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열애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통계적인 관점에서 이 심리학을 바라봐서 최대한의 그런 사람의 확률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A형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한다. B형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좀 거칠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안 그런데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심리 검사만 의존하는 분들을 통해서 더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상대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를 그렇게 보는 색안경이 껴서 상대가 더 그래 보여요. 계속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근데 그게 어때요? 예전에 몰랐다가 이젠 알게 됐으니까 적어도 신나고 재밌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상대한테 비춰보는 재미를 이제 한창 느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우리는 트러블을 겪습니다. 예, 심리학과 말이 접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가 각 유형별 정보만 많이 쌓는 분,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아까는 제가 좀 선입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제 심리 검사라는 이제 기초 심리학에 굉장히 입각하면 그 정보를 갖고 자꾸 좀 엄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각 유형별 정보만 많이 쌓는 분.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편견에서 좀 더 나아간 겁니다. 각 유형에게 이제 나름의 이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뭐 할까요? 이제 조언을 합니다. 혹은 아니면 그렇게 상대는 생각하겠지? 그렇게 상대는 그런 마음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막 이제 편견을 넘어서서 이제 행동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상대는 그러한 이제 행동을 보고 왜 저러지? 라고 느끼는 네. 예, 계속 찾아보고 공감만 예, 그런 이제 소극적인 그런 유형 정보를 쌓는 분들 계시겠죠. 이제 아마 이해해주고 싶어서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두드러지는 부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설령 그 정보를 통해서 그 유형을 이해하게 됐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유형별 정보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전달을 정작 못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여러분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심리학은 자기를 위해서 사실은 더 접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기 암시형 인지에 빠진 분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적어놨죠. 자기 암시라는 말은요, 여러분 보시면은 자, 심리학의 한 용어라고 합니다. 일정한 관념을 반복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암시를 준대요. 여러분 암시할 때 암자가요, 어두울 암자, 뭐 보이지 않는다, 예, 뭐 보이지 않는데 보일 시자, 뭐 보인다 이런 의미면 이게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이런 뜻이 있고, 이제 뭔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을 인식시킨다, 그것을 느끼게 한다, 어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암시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한다는 의미죠.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하는 이 자기 암시를 심리적인 문제나 신체적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데 쓴다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자기 암시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되게 좋게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대에서는 배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맞아요, 나는 할 수 있다 적어 놓으셨네요, 우리 요일바님. 나는 지금 이 연극을 무사히 성공해낼 것이고 사람들은 나의 연기를 통해서 이 배역에 대해서 느낄 수 있을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자기에게 하는 암시예요. 내가 그런 부분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관념을 가지고 나에게 주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게 개선한다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메시지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암시형 인지에 빠졌다는 의미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만약에 상냥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상냥한 사람이란 답을 얻었어요. 야, 그러면은 난 상냥한 사람이구나, 나는 세심하고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러분 행동합니다. 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마치 말의 힘의 그 이제 인문학 우리 강연에서도 제가 좀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말은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내게 들어와서 내 속에 그렇게 해야 된다 메시지처럼 전달이 더 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겪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는 거기서 비롯된다는 걸. 자, 때로는 여러분 인생은 항상 한 가지 답만으로는 살 수가 없죠. 내가 상냥하기 때문에 오는 부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타인을 강하게 리드하지 못해요. 내가 상냥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타인에게, 맞아요, 우리 지금 최강 라운님 그리고 우리 송송 박사님 말씀처럼요, 어쩌면 좀 무서운 거예요. 이제 빠져든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기 역할 인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의 뭐가 더 강해질까요? 잘못이 더 고착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을 그 수많은 우리 정신과 의사와 그리고 우리 그 학자들이 왜 연구했을까요? 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착과 왜곡을 발견하고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요?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나의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단점이 더 강해지게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자기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기 암시의 좋은 예를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이 인지 앞에 제가 자기 암시형이라고 넣은 이유가 그건 거예요. 마치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단점은 이거야 라고요. 그리고 나의 단점을 뚜렷하게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변화가 어렵죠. 맞아요. 근데 변화가 어렵다고 그러면 못하게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발전해야 하는데 지금 이걸 여러분 보신 순간 헉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맛배기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스토리로 자연스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일단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보고 그냥 그 사람이 행동하는 본능을 본 겁니다. 처음에. 그리고 그 사람 속에 그 어떤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파악하고 연구하는 실험이 이제 19세기 말에 시작이 된 거예요. 심리학의 처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바로 이 무의식을 처음 말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 프로이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정확하게는 좀 학설적으로는 프로이트가 거의 맞다고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이제 어떤 것이 부족하냐면 그 세계를 파악하고 연구하는 차원에서 자꾸 문제가 와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더 발전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계가 많았고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게 나중에 인문학에서도 아마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역사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역사 속에 심리학이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겉만 보다가 그리고 그 인간이 서로 싸우는 최고조일은 세계 제1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그때 심리학이 급속도로 발전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수많은 상황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회가 극도로 혼란하니까요. 뭐 어느 한 나라만 그랬을까요? 그래서 세계대전이라 말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한 시기가 이제 이때 이제 19세기 말에서 우리 20세기에 이제 그 초중반의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행동주의에 대한 내용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사람은 인지하고 그것대로 행동하고 습관이 생기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계속 익숙함에 젖어들어지는 성격.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급해요. 왜냐하면 결과가 빨리 나는 걸 원합니다. 계속해서 결과가 빨리 나는 상황에 노출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결과가 빨리 나는 성급한 성격의 반대인 침착함에는 어떤 게 있어요? 좀 다소 좀 거리가 있고 어려워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행동심리학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이제 왓슨 박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알프레드 아들러 같은 우리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조금 이제 그런 좀 공헌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서 더 발전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이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 그리고 인간의 인본주의적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 전쟁의 참상 속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는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어떤 심리 치료의 한 방법인데요. 이 로고테라피를 이제 창시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네, 오늘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좀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욕구 단계 이론이라 해서 사람은 이러한 욕구의 차원이 올라갈수록 결국엔 최종 단계의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했던 에이브럼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아 실현이란 걸 말한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각광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메슬로우가 뭐라 했냐면은 나는 이제 포문을 연 거다. 나는 이제 시작한 거다. 자아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내가 하지만 이제 머지않아 이 자아에 대한 더 깨어난 이제 더 발전적인 그런 이제 우리는 심리학의 발전 단계가 올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그런 것을 자기가 그 단계에서 또 스스로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심리학은 현재 지금 4단계 단계에 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최강님 말처럼 좀 훌륭한 학자들은 이 자신이 발견한 거 이상의 것에 대해서 미리 좀 내다보는 그런 성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초개인적 상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좀 되게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말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이 여기에 와서 조금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초 심리학을 통해서 계속 거듭해서 하는 행위는 뭡니까? 자신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초개인적이란 건 그 자기를 한 번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계속해서 초월해 가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은 transpersonal라고 하는 거죠. 이제 트랜스라는 말이 여러분 거슬러 가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다, 가로지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자기
예, 여러분 드래곤볼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예, 갑자기 이제 2단지나 3단지나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그런 자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자아를 이제 초월한 상태가 우리의 내면의 가장 최상의 건강한 상태다라고 말하는, 네, 이제 이 심리학이 현재의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이제 발전된 심리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두 사람이 켄 윌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로퍼 박사, 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좀 사상가에 가깝고요. 또 한 사람은 어쩌면 그 좀 아주 깊은 고도의 그 이제 좀 최면요법, 네, 그쪽에 좀 굉장히 1인자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 네, 우리 기린더럽님, 네, 방송, 네, 타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심리학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심리학을 맴도시다가 오늘 저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이걸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든 혹은 여러분들의 주변의 다른 환경과 사람들을 위해서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이 앞으로 자신을 띄워놓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까지 내다볼 수 있는 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해야 우리가 심리학에 맴돌지 않고 심리학으로 골인하고 들어가는, 우리가 어쩌면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우리의 심리학의 목적이고 목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뭐 효과, 뭐 이런 효과, 뭐 반대된 것도 많죠, 맞죠? 뭐, 예, 뭐 이제 이렇다 하다가 A는 A를 뭐 말했는데 또 B, 이제 A와 B는 서로 반대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맞아?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 공부가 왜 어렵냐면요, 일단 글로 공부하는 것 자체 모든 게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은 글보다 이미지를 더 빠르게 습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지는 어디서 생겨요? 본 거에서 생기죠. 여러분, 본 게 뭐예요? 경험한 거예요. hen성기의 사람의 미래가 보이냐고. 여러분, 사람의 미래를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을 좀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말이 어떻게 전달될까 몰라서 오늘 좀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사람이 초개인적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의 건강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항상 아주 리프레시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심리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다. 자, 여러분, 내면에 한 나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내면의 나무에 표면이 바로 1, 2, 3세대에 걸쳐 있었던, 앞서 말했던 이 발전 단계의 세대라면 내면의 나무의 이 근원, 자, 옆에 제가 이 어떤 이미지를 퍼왔는데 이 이미지가 너무 글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잎만 우거진 나무가 아닌 저도 여러분들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무는 작아 보여도 여러분, 바람이 불면 어느 나무가 쓰러질까요? 당연히 왼쪽의 나무겠죠. 정말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한없이 가녀려 보여도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내면이 어때야 돼요? 근원부터 강해야 돼요. 여러분,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건 계속해서 정보만 주어지고,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가를 마치 레고처럼 그냥 너 알아서 해라고 받으시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심리학 그럼 쉽게 공부한 법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이 그겁니다. 아까 말했죠, 경험한 것, 본 것, 그것을 우린 이미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경험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전달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현상 하나도 절대 어떤 상황의 여러 변수로 인해서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법칙을 알아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근원을 형성하겠죠. 뿌리처럼요. 길이 나는 거지, 길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케이스가 돼서 내 속에 축적돼서 그것이 나를 통합을 이끌어주고 그것이 나를 변화하는 곳을 이끌어주는 그 길을 내가 뭐 할 수 있게 되겠어요. 이제 예전에는 뿌리가 너무 얇아서, 뿌리가 너무 짧아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렸는데 이제는 뿌리 안에서는 물이, 양분이 땅에서 슉 들어왔다가 슉 나갔다가 슉 들어왔다가 슉 나갔다 하게 돼요. 이게 점차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핸섬기린이 방송 채널이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고민과 그리고 갈등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자기 것만으로 갖고 계신다는 건 저는 지구 속에 파묻힌 석유를 안 쓰고 그냥 나무 잘라서 불만 떼는 저는 인류보다 더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거 모두가 소중한 자원이에요. 마치 각 지구의 속에 있는 석유처럼요. 그걸 이제 같이 공유하자니까요. 그러면은 더 많은 자원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나도 이런 마음을 느꼈고 저 마음 느꼈고 제가 인문학 그 강연과 심리학 강연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이 인터넷 방송에 큰 장점이 있을 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익명으로 인한 우리가 요즘에는 사회에 안 좋은 문제가 많죠. 그러나 반대로 예, 대한민국이 이제 심리학 산유국이 됩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서로 모은 이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심리학의 어떤 그런 자원을 풍성하게 가졌을 때 근데 이게 익명성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익명성은 보통 나쁜데 좀 요즘에 많이 언급되잖아요. 뭐 어떤 연예인이 자살했다더라. 근데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죠? 그러나 반대로 익명성은 우리를 더욱더 용기 있게 하고 우리를 좀 더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익명성이 주는 효과는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익명성을 좀 좋게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 가면 뒤에 숨어서 그 페르소나 속에서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가증스러운 다른 인격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사용해서 자꾸 익명성이란 단어를 자꾸 오염시키지 말고요. 우리가 이 익명성이란 통로 속에서 자유로워집시다. 정말 내가 더 많이 말하고요. 더 많이 이야기하세요. 저는 그것도 여러분들 혹시 불편할까봐 제가 우리 제작진한테 고민 사연은 제가 개인으로 받겠다 했어요. 왜냐면 그러면 아이디도 안 남아요. 혹시나 아이디마저도 익명의 한 제한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실까봐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민과 사연을 그냥 설문, 우리 구글 설문지 있죠? 그걸 통해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공유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의 문제에 좀 다가가면서 저 또한도 저는 우리 아까 앞에서 말했던 저 자아초월의 우리 심리학 우리 어쩌면은 선구자들도 이 참 자신을 그렇게 어쩌면은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막 높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계속해서 그것을 초월해가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늘 과거에 나는 미래 나보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나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많이 우리가 풍요로워졌을 때 나는 더 단단해지고 더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꺼내야 돼요. 자, 심리학이라 한 게 그렇죠. 같은 걸 보고도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적인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고 그냥 각자 생각나신 대로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어떤 게 보이시나요? 박쥐가 겁나 많아요. 맞아요. 박쥐가 보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둘기 봐요. 여러분 지금 앞에 역시 타노스는 타노스입니다. 여기 지금 피자 한 방으로 지금 여기에 이 집중되어 있는 모든 이 마음들을 절반 날려버린 것 같습니다. 피자 배고픕니다. 나비 같은 벌레집 밥솥, 우아한 박쥐, 난리 났네요. 여러분 이렇게 다릅니다. 자, 일단 이것을 만든 작가가 의도한 바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여러분 천사와 악마입니다. 맞아요. 달수씨 맞아요. 저 모습이 자세히 보시면 뭐 박쥐 같기도 하고 좀 자세히 더 보면은 약간 악마가 떠오르는 모양이에요. 근데 맞아요. 비둘기가 있는지 모르겠는 분도 계시죠. 너무너무 강하게 보이는 건 검정색, 그죠? 근데 또 보고 지금 Y자 모양으로 천사가 있네라고 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있어요? Y자 뒤집어 놓은 Y자 모양으로 박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같은 걸 보고도 사람의 내면이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초 심리학의 단계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어떤 그 유형으로 당신은 그런 유형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비둘기 어딘지 모르겠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네이버 카페에
빨간색 빨간 펜은 원래 학습지 아닙니까? 그래서 가르쳐 드릴게요. 학습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디가 더이슬 천사란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 예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먼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거가 갖고 있는 그 성질이 제가 지금 MBTI랑 계속 이걸 좀 대조해서 좀 MBTI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께 좀 죄송한데요. MBTI는 제가 말씀드린 가장 단편적인 기초심리학입니다. 왜냐? 이런 유형이세요. 그리고 당신은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과 이런 점이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예, 그렇다고 제가 애니어그램 예찬론자부터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냥 이 있는 그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1단계 기초심리학의 아주 낮은 차원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우리를 저기 어디에요? 아까 4단계 나를 초개인적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거 그래프죠. 그래프. 서로 오가는 뭐예요? 모양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이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굉장히 가치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잘 좀 알려드리고, 저희가 이제 그 접근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자신도 돌아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역학관계, 서로 얽혀있는 관계, 어쩌면 느꼈던 그때 당시 때 마음, 적어도 또 그 사람에게 느껴졌던 마음, 그리고 그때 우리의 결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고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편이 좋았을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좀 필히 이제 그렇게 결국은 안 좋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첫 포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심리학 강연 오늘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마트 와서 시식하다 배부른 느낌이라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좀 이 시간 코너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컴팩트하게 좀 준비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강연은 일단 여기까지 끝내고